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체크해봐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잘 정리해 주실 우리 박지영 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박지영 차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어제 시장 우리도 엄청 많이 빠져갖고 네.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어제 사실 미국 증시 올라서 분위기 좋을 줄 알고 그러니까요. 아침에 나서 까불었다가 아니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참 죄송스럽게 장애인을 생각하고 네, 박지영 저 차장의 박프로의 그 스타일을 버릴 수는 없지. 네. 그렇죠. 하던 대로 하세요. 뭐 시장 안 좋다고 막 징징대면 징징댄다고 바뀔 게 없잖아요. 네. 힘을 내서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끝난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볼까요? 근데 미국 증시 사실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어제 우리 걱정하고 있었던 이제 파월 의장 상원 그 청문회 연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하고 미국 증시가 약세로 출발하긴 했는데 파월 의장 이야기하고 3대 증시가 모두 플러스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장중에 뭐 사실 우리 증시도 비슷한데 힘이 약간, 없죠. 조울증 걸린 것처럼 다닥 올랐다가 팍 빠졌다가 미국 증시도 어제 나스닥이 그랬거든요.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플러스 났다가 12시경에 마이너스 다시 났다가 오후에 다시 플러스 났다가 났었는데. 마지막에 종가는 마이너스 0.15% 정도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네. 보면 사실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게 불확실성을 해소해줬다는 것 빼고는 좋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경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먼저 생각하겠다, 2%로 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경기 침체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저는 좀 앞으로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고 네. 이 파월 의장 연설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오늘 또 있습니다. 또 하원에서. 있죠. 하원에서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 판단은 좀 유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또 연준 인사 중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총재 이분이 투표권이 있는 분인데 두 개 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경기 침체잖아요. 네,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 전날에 2%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유가가 5% 가량 4.6% 하락하면서 에너지 업종이 크게 하락을 했고 최근에 뭐 미국 증시 가장 핫했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그렇죠. 에너지 업종인데 엑슨모빌 이런 게 뭐 그렇죠. 굉장히 좋았는데 에너지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유가도 4%. 많이 빠졌던데. 유가가 5% 가까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부동산, 헬스, 유틸리티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부동산, 헬스케어, 유틸리티가 방어주예요. 경기 방어주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약했다. 미국 증시는 좋지 않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몇 개 좀 더 보면 어제 미국채 금리가 10년물, 2년물 봉이 한 15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빠졌던데요.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이 사실 그 기준금리 75bp 올렸을 때도 FOMC 때도 이상하게 채권 시장은 하락을 했거든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 중립금리를 3% 중반까지 3.4%까지 올린다라고 하는데 미국채 2년물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보다 2년물이 낮다? 이건 채권 시장에서 경기 침체 온다라고 하락에 안전자산에 배팅했다라고 뿐이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제도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면서 채권 금리가 15bp나 하락을 했고요. 네. 달러 인덱스는 다행스럽게도 약간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환율이 어제 이제 1,300원대를 거의 도달을 할 수준까지 올라가서 환율이 더 올라가면 좀 걱정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셨을 텐데 외국인 수급도 그랬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달러 인덱스는 조금 하락을 했고 국제유가는 어제 4.85% 하락을 하면서 104.31달러 WTI 현물 기준으로 어제 뭐 바이든 대통령도 유가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에서 유류세 이거 한시적으로 인하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여기다 이제 경기 침체 일어나면 수요가 둔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유가는 좀 큰 폭으로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보자면요.
지금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 이게 5년물 BEI거든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기대 인플레이션,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3월달에 금리 올리는 시점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못 잡을 것 같, 인플레이션 못 잡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75bp 올리는 시점에서 조금 떨어졌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이제 50bp 올리고 다시 올라갔거든요. 이쪽 보시면. 그런데 최근에 75bp 이야기하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네요. 잡혔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준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연준이 뭐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버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건데 이걸 좀 잡았다는 측면에서는 유가도 좀 떨어지고 있고 구리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있고 네. 그러면 진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반기에 음흠. 진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그런 수순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은 이제 소폭이나마 긍정적이고요. 네. 파월 의장의 말을 한번 좀 아까 이제 김프로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핵심은 두 가지잖아요. 경기 침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뭐 경기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신경을 쓰겠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75bp씩 계속 인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그저께 저희가 클로징 벨 라이브에 명민준 우리 앵커가 가지고 온 이 카툰인데요. 파월 의장이 계속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건 다 헛소리였어. 뭐 이런 내용인데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었다라고 했다가 올 초에 그거를 완전 뒤엎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었어. 잘못됐어.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잡고 연착륙도 잡을 수 있어.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지 못할 것 같아. 라는 발언을 한 것 같아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어제 뭐 글로벌 IB들 침체 가능성을 굉장히 좀 높여 잡았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네. 네. 뭐 그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15% 정도였는데 이제는 한 30% 정도 될 것 같아. 아니면 뭐 2년 뒤에 50% 정도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글로벌 IB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연준에도 굉장히 많은 이코노미스트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이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어제 이제 연준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 하나가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50% 정도, 그다음에 2년 안에 올 가능성이 3분의 2 정도 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연준 내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나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기 침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올 수도 있겠는데 이게 아니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염두에 두고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제롬 파월도 온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뭐 이렇게 분명히. 그러니까 분명히 100% 온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가능성이 네.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네, 그거죠. 분명히 온다는 분명히 아니죠. 온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네,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시각들이 침체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벤져스나 이런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1편에서 굉장히 무서운 적을 무찌르고 나면 2편에서는 더 센 그렇죠. 적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꼴인 것 같아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무서웠다기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는 경기 침체가 좀 인플레이션 잡으면서 발생하는 경기 침체가 무서운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적이랑 좀 싸워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경기 침체와 싸울 수도 있는 혹은 뭐 경기 침체를 우리는 이제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도달했다.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도 잠깐 이제 보고 시장 네. 이슈들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 시장 뭐 어제 사실 크게 이야기할 게 없어 너무 네, 많이 빠져서 너무 많이 어제 뭐 대부분 크게 하락을 했고요. 특별한 뭐 이유나 이슈가 있었던 것도 별로 일단 아니었죠. 제가 이제 네. 뭐 어제 하루 종일 보고 오후에 뭐 방송하고 뭐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 보면서 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일단은 반도체였던 것 같아요. 어제 김프로님도 그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반도체 이익 추정치가 이익 추정치가 낮아졌죠. 낮아졌다. 네. 지금 많은 글로벌 그 반도체 조사기관에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좀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트렌드포스에서 3분기 D램 이게 3분기에는 D램이 3에서 8%, 낸드가 0에서 5%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이 나왔거든요. 네. 뭐 어제는 현대차증권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시적 추정치를 꽤 큰 폭으로 낮췄죠. 7% 이상 영업이익을 낮췄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우리나라 봤을 때 가장 큰 그 업종이나 가장 주목해서 보는 업종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거든요. 네.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걸 볼 텐데 외국인 시각에서는 반도체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라는 이제 보고도 많이 나오고 뭐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도 안 좋아졌는데 그럼 일단 팔고 볼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은 반도체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오. 지난주부터. 그런데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안 좋다, 뭐 하이닉스 업황 안 좋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 안 좋으니까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이 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반도체 소재 장비. 소재 장비 다 부품. 무너졌어요. 예.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DDR5, 뭐 PCB 이런 쪽들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사실 뭐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드 연기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냥 와르르 그쪽 DDR5 관련된 쪽도 함께 무너졌고 어제 우리만 많이 떨어진 뭐 우리보다 사실 최근에 이제 대만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코스닥이 어제 4%가 부러져서 그렇지 대만도 어제 2%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 이제 반도체 강국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TSMC 때문에. 시장 규모는 작은데 TSMC가 시총이 삼성전자보다 크다 보니까 크죠. 네. 반도체 영향을 받는 비중이 더 커요. 그래서 대만과 우리나라 이제 공통점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반도체 강국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어제 이제 코스닥이 더 빠진 거는 사실은 이제 뭐 다 개별용으로 빠졌습니다만은 반도체 소재 장비 맞습니다. 부품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빠지는 거에 2배씩 빠지니까 네네.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약간 장 막판에 투매도 조금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투매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 개인들이 팔아야 꼭 투매는 아닌 거니까. 네.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은 장중에 굉장히 잘 버티다가 와르르 쏟아졌거든요. 요새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반대 매매. 장중에 몇 시에 뭐가 반대 매매 나온다. 뭐 장 시작 전에는 증권회사 반대 매매, 뭐 10시에는 CFD 반대 매매, 2시에는 뭐 그 스탁론 반대 매매. 뭐 그 정시에 돼 가지고 시장이 네. 와르르 한 번씩 팍 무너지는 모습을 사실 보였거든요. 종가 부분에 반대 매매 나오는 거는 내일 아침에 또 빠지면 자동 매매 나가니까 그렇죠. 미리 팔아서 미리 그죠? 팔아서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버티고 있었던 것들도 왜냐하면 뭔가를 메꿔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어제 보면 우리 시장이 6일째 그러니까 이번 달만 들어서 코스피가 6일째 신저가였거든요. 사실 빠지다가 며칠 이렇게 버텨주고 하면 이게 반대매매 안 나가는데 네. 연속으로 이렇게 빠지면 반대매매가 계속 나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반대매매 안 당하려면 현금을 넣든지 현금 넣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뭐라도 팔아서 메꿔야 되는데 수익 난 거는 뭐뭐가 있는데 이런 것들마저도 그냥 이제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 좀 약간 그런 모습들이 살짝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네. 기관들도 손절 물량이 나올 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펀드가 하나 뭐 설정이 해지가 됐다는 그런 루머도 그뭐 전 확인된 바는 아닌데 뭐 그런 루머들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시장에. 네, 제가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말씀은 자, 그럼 뭐 또 오늘 좀 살펴봐야 될 이슈 같은 것들 뭐 좀 있을까요? 네 오늘 일단은 어제 제가 뭐 괜찮았었던 보고서 하나만 좀 소개시켜드리면 네네네. 제가 요새 자주 보는 거는 이제 KB증권의 김일혁
애널리스트 해외 쪽 하시는 분인데 지금 해외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해서 이제 속속 나타나는 통화 긴축의 수요 위축 효과라는 보고서 매일 이제 한 장씩 이런 보고서를 내는데 되게 내용이 괜찮아요. 내용을 보면 지금 파월 의장이 아까 뭐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용이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침체는 오지 않는다. 아까 이제 패트릭 하커 그 연준 그 인사도 침체가 오긴 올 텐데 네. 고용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엄청난 침체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고용이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요. 고용주들이 고용 확충 계획을 조용히 접고 있다라고 합니다. 많이 접어요. 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과 월마트가 이제 고용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기업들인데 이런 업종이 지금 고용을 좀 접고 있는 그런 상황이 감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사실 테슬라도 지금 감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 업종뿐만이 아니라 접객 부문도 구인 건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기다가 이제 통화 긴축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주택 시장도 사실 이게 수요 위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건설업체 레나가 주택 수요 감소와 주택 가격 하락을 전망을 했고요. 부동산 중개업체가 감원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이쪽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가격은 올랐는데 거래는 준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지금 그런 비슷한 현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들 뭐 문 닫는다, 뭐 하루에 뭐 1년에 뭐 거래 건수 얼마 안 돼 가지고 문 닫는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주택 건설 업체들도 업황이 굉장히 어둡게 전망이 좀 되고 있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이나 자동차를 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5월 소매 판매를 보면 자동차 판매가 3.5% 급감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수요, 그러니까 금리에 민감한 자동차나 주택 이런 쪽에서 수요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주요 뉴스 중에 하나는 글로벌 IB들이 추가 하락을 경고하고 나왔습니다. 뭐에 대한 추가 하락이에요? 주가죠. 그렇죠, 주가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골드만삭스라든지 시티라든지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1월 달에는 뭐 바이 더 딥 막 그랬잖아요. 떨어지면 사야 된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경기가 뭐 지금 침체 국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침체 가능성이 30%다. 4월 달에는 15%라고요. 불과 2달 전에는 15%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 2달 만에 2배로 올렸다라는 것은 진짜 굉장히 큰 수치인데. 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연준 내에서도 뭐 침체 이야기 보고서가 나올 정도니까 뭐 참 엄중한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좀 전 여기서 하나 좀 희망회로를 좀 돌려보면 네. 사실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낼 때 모두가 죽겠다 침체 온다라고 했을 때 또 반전의 희망도 또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대체로 그럴 때 반전이 나오더라. 그렇죠. 네. 좀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뉴스 한두 개 정도만 더 볼까요? 네, 어제 네. 이제 은행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은행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국내은행 네, 국내 네. 은행들. 돈 많이 벌지 말라고 그런가. 맞습니다. 20일 날 이제 금감원장이 은행장 이제 상견례 했는데요. 대출금리 제동이 조금 걸렸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은행의 횡령 사고에 대한 우려. 야, 그것도 좀 심해요. 이거는 사실 내부 통제 잘 해야죠. 네. 내부 통제 잘 해야 되는 일인 것 맞습니다. 이거는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고객들은 손대는 건 절대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은행의 과도한 이익 추구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이거는 글쎄요.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을 이제 오래 했고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식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시장에 이렇게 관여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시장 경제에 두는 게 맞는 것인가? 여기에 항상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어제는 이런 것들에 사실 좀 은행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뭐 반도체 이야기는 아까 좀 말씀을 네, 드렸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어제 LNG선 무려 14척을 수주했습니다.
아무도 반응. 14척이라니까요. 이게 네. 3조 9천억 가량 됩니다. 단일 선박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 단일 계약 규모로는 4조 원이라니까요. 여보세요? 12척에 3조 3천억 원? 예.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버뮤다 지역 선주 12척 3조 3천억 원, 네. 아프리카 지역 선주 2척 그러니까 6천억 원 이렇게 네. 총 14척을 어제 수주를 했는데 가격은 괜찮은 가격입니까? 가격은 아주 좋은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가격은 그냥 지금 신조성가랑 비슷한 가격. 이게 카타르 프로젝트의 네네네네. 가능성이 우리 뭐 제작 2019년이었나요? 저희 처음 이제 3% 시작했을 때 막 우리 100척 하겠다 했던 그 프로젝트. 뭐 모잠비크 뭐 이런. 네, 맞습니다. 네네. 카타르 프로젝트. 네. 그런데 그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거는 너무 이게 우리도 뭐 물건 살 때 한두 개 살 때는 많이 안 깎아주지만 100개 이렇게 사면 좀 깎아주잖아요. 뭐 그래야죠. 네, 그래서 조금 디스카운트를 해서 음. 지금 신조성가보다는 조금 높지 않은 그런 수준이다. 네. 그런데 뭐 반복 건조를 하면 가격 그 효율은 높아져서 좀 싸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뉴스고요. 뭐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최근 열연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열연 원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네. 수주는 지금 되게 많이 잘 됐는데 수주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열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비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열연 가격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후판 가격 계약할 때 후판 가격이 만약에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이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조선업종에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잘 버텼거든요 조선이. 그럼요. 그러다가 어제는 그냥 다시 그냥 네. 전체 장에 영향을 받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전일 미국장 그리고 우리 시장의 여러 이슈들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어떻게 내일도 좀 도와주시나요? 아, 그럼요. 네. 내일까지. 예, 우리 네. 박재영 차장님 든든하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시 반에도 네, 클로징벨 라이브 3시 반에 네 많이들 좀 봐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클로징벨 라이브를 진행하신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1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님, 김프로님, 김동환 프로님, DS자산운용 이한영 본부장님도 오셨습니다. 이전 팀원이 그대로 한 팀이 돼서 경쟁을 하게 되고 각 팀에서 딱 한 명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제 12년간의 투자 수익률 잘못됐을 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상품 끝이거든.